오늘은 멘탈 자주 터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제 경험상 멘탈 붕괴는 일을 되는 대로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만났을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일시적인 혼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기획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택배박스 포장 업무를 시작했는데 택배박스가 모두 불량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몹시 혼란스러워지실 텐데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는 경험 모두 한 번씩은 해보셨죠? 만약 이런 경험을 해보셨고 이럴 때마다 멘탈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다잡고 싶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업무의 루틴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루틴 속에 발견한 사람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한 기획 업무를 완료하고 다음에 할 일인 택배박스 포장 업무를 시작했는데 박스 불량 이슈를 발견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슈를 발주처에 전화해 공유하고 조치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했던 업무가 모두 완결되었으니까요. 대개 멘탈이 나가는 상황은요. 이 일도 저 일도 마무리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막혀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일도 막히고 이렇게 이 일 저 일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사고가 생겼을 때 멘탈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업무의 루틴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자신이 평상시에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들 중에 같은 시간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우선 그 일을 기준으로 전에 미리 하면 좋은 일과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순서를 배치해보세요. 새롭게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몸에 맞는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사수가 없어서 혼자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효율을 생각하며 비현실적인 업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요. 우선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시간대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무엇이 비효율인지도 금방 알 수 있으니 순서대로 진행하려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자신이 협업을 하고 계시다면요. 늘 갑자기 발생하는 업무에 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점심시간 전에 개인 업무를 모두 끝내놓고 점심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협업 요청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생산성 관리 1단계를 통해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순서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맞출 수 없다는 점인데요. 갑작스러운 협업이나 이슈에 대응이 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보세요. 협업 요청에 대응하고 자신에게 일이 돌아왔을 때 업무를 중간부터 이어서 진행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하는 분들은 생산성 관리 1단계를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1시간짜리 무료 강의를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꼭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요. 실수했을 때 감정 상태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이유는 그 감정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아, 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하던 일에나 집중하자. 내가 그런데 그때 또 왜 그랬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며 무한 반복하시는 건데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경험을 반드시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요.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생각에 더 강하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5I 질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문제도 5번 꼬리 물기 질문을 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자기 자신이 도망치고 싶어 하는 생각에 더 강하게 집중하는 방법이란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요. 종이에 그 질문들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자기 답변도 적으시고요.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한번 질문해보시고 이런 선택지도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도 적으시고요. 결국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후회되고 도망치고 싶은 기억일수록 강하게 집중하면서 5번 꼬리물기 질문을 해보세요.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시고요. 힘들고 아픈 기억일수록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5I 질문법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의 핵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주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사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사건과 자기 자신이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이벤트처럼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건요. 인과관계 중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발생한 이벤트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 이벤트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만들어내는 착시이거든요. 괴로운 현실에 도망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멘탈이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요. 우선 일상 업무 중에 반복되는 업무들의 루틴을 찾아내시고요. 그 루틴 이후에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지 계획을 하는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실수했을 때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에서 도망치지 마시고요. 5I 질문법으로 반드시
내 감정을 5번 이상 꼬리물기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5Y 질문법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깊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의 본질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주거든요. 오늘도 제 얘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